네,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약가인화예요. 그래서 그 약가인화에 따른 영향과 그 우려감에 시장에 이목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환매가 좀 돌아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승을 일으키고 관세 무풍지대 혹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뭐 원전 관련주, 조선 관련주 그런 종목군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이런 섹터군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종목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그런 관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를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약가인화 정책부터 한번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약가인화 정책은 꽤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약값을 평준화할 것이다. 유럽이 지불한 수준과 맞추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가를 많이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행정명령의 핵심이 최애국 약가 모델 도입인데 미국 복지부가 30일간 제약사들과 약가 협상을 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약가 수준에 맞춰서 미국 내 약가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를 하고요.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최고 가격으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약사들을 굉장히 크게 압박하는 그런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그 제약바이오사의 반응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약가인화 조치가 미국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인 약가 인하를 추진을 하니까 국내 의약품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뛰어넘는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는 똑같은데 싸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이 입을 수 있다. 이거는 이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좀 더 움직였다. 뭐 휴온스 같은 경우에도 약가 인하 그 대상 약물이 공개는 안 됐지만 격차가 크고 많은 지출을 일으키는 고가 약품의 가격 인하가 주 대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휴온스의 주력 제품인 국소 마취제 미국 수출 관련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사들은 결국은 이제 약가 인하 대상 약물이 뭐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약가 인하 대상이 되냐. 그게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그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가 인하가 진행이 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도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 기반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비율 따라 가격을 내려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가 인하 정책이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가 인하에 따른 효과를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에 좋다 안 좋다 기회다 아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가격을 내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도 좀 크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중론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좀 끌어내렸던 그런 이슈고 알테오젠도 그에 따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약가인화 관련된 이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알테오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837억 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자연스러운 실적이에요. 네,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올라가는 건 확실한 실적 전망에 기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나와줍니다. 예상치를 뭐 상회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좋은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 각각 139.8%, 253.5%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이번 실적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은 기술 수출 계약금, ALT 비포 상업화물질 공급에 따른 제품 매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은 3종의 항암 치료제에 ALT 비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총 13억 5천만 달러 규모. 계약금만 해도 알테오젠 역대 최대인 4,500만 달러.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수출도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데 뭐 임상 1상 이후에 수출할 수도 있고 2상 이후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을 기술 수출하면 일단 기술 수출한 상황에서 그 신약을 내가 못 건드리죠. 그죠? 사갔으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근데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플랫폼 기술은 여기에도 기술 수출할 수 있고 저기에도 기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후자예요. 플랫폼 기술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을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팔거나 기술 수출하거나 협업하거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세가 단순히 신약 개발하는 기업보다는 장기 지속형, 경구형, 플랫폼 기술, SC제형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표 주자가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있는 업체는 HLB, 그죠? 근데 그 HLB는 살짝 소외되는 모습이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은 실적이 전망치도 좋고 실제로 나오는 전망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알테오젠의 그 주가 부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키투루다 SC의 약가인한데요. 키투루다 SC 약가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알테오젠의 투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데, 아직은 IRA 약가인화 목록이 추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그 과거 경험을 보면요,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에 그 발효되는 약가이나 약물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목록 발표가 2023년 8월 이후 2년 4개월간의 보류 기간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 약가이나 목록이 지금 나와도 키투루다 SC가 약가이나 목록에 포함이 돼도 그게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 협상이라든지 뭔가 변화를 통해서 약가 인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게 이제 어민용 연구원이 최근에 쓴 그 키투루다 SC 관련된 이슈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새로운 물질이냐 신약 플랫폼 기술에 대한 약가 인하를 강제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긴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키투루다 SC의 약가 인하가 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네, 약가 인하가 된다면 일단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주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약가 인하 정책이 취해진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이 꽤 길게 적용될 거니까 그 안에 또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제 호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약가 인하 이슈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하락했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만약에 키투루다 SC가 포함이 되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어떤 이슈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트럼프가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딱 결정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또 약가 인하에 포함되는 약물을 결정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노이즈가 있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분명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히려 약가 인하 이슈로 급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약가 인하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투루다 SC가 약가 인하에 포함되는지 그게 또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